네, 오늘 여섯 번째인가요? 제가 잘 가물가물한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매 시간 거의 개념 하나 정도씩 다른 정도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하고요. 낯선 오브젝트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도 낯선 게 등장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빨리 이제 저희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어, 태그 스페이스를 바운더리를 주겠다 그거 하나만 이제 보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아마 바운더리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항상 이제 리캡을 좀 하면은 저희는 항상 이런 말랑말랑한 서피스인데 제가 매 시간 그린 거는 이렇게 펀더먼털 그룹 펀더먼털 그룹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의 제너레이터가 어떤 녀석을 저희가 선택한지 그런 그, 그 마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공부한 거와 테크맨 스페이스를 공부한 거의 차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 서피스에 어떤 커브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얘기하기 다를 건데 저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여기 엘리멘트가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이제 그룹일 건데 이 그룹의 엘리멘트 각각이 이 서피스 위에 어떤 컵에 대응한지 이제 그 기록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구조를 얹을 건데 그 구조를 한 게 저희가 이제 하이퍼블릭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 서피스에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을 주는데 컨스턴트 커베처 그 네거티브 1으로 그걸 어떻게 자유롭게 줄 수 있는가 혹은 이제 컴플렉스 애널리틱 스트럭처라고 하죠. 이거를 준 녀석들을 다 모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타이크노 스페이스가 된다고 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저희가 지난 시간 혹은 지지난 시간에 계속 봐왔던 거는 이제 메저드 폴리에이션이라는 완전히 다른 오브젝트죠. 여기서 약간 그 제가 명확하지 않았을까봐 말씀드린 메저드 폴리에이션은 그러니까 리만 서피스가 주어졌을 때 그 위에 예를 들면 메저드 폴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그냥 관련된 얘기 좀 해드렸는데요. 쿼드라틱 디퍼런셜이 있으면 이제 폴리에이션 같은 거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어차피 나중에 호모토피를 다 자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 예를 들면 서피스 위에 얘는 차트에 정말로 이런 폴리에이션이 보이는 거랑 뭐 싱글러 폴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폴리에이션이 보이는 거랑 이렇게 그걸 약간 아이소토피로 퍼터블 해서 이렇게 약간 더 좁아진 거나 심지어는 화이트헤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는 커브가 있으면 이런 커브의 길이의 그 매저를 재주는 데는 사실은 그 이 세 개는 동등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피스에서 이제 관계 있다고 치면 그래서 이런 호모토피를 주는 걸 일부러 상상하기 때문에 약간 위만 서피스의 각 점에 얘가 리프를 어떻게 지나가냐 그거는 사실은 자르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포로지컬 서피스 위에 사실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타이크노 스페이스 이렇게 그려드 이번 시간에 동그랍니다. 이번 시간에 동그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우글우글 할 수 있거든요. 바운더리 하우스 디멘전이 이제 정상이 아닌 그런 녀석을 그릴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이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쪽 바깥에 이제 메저드 폴리에이션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타이크맨 스페이스랑 얘네는 오늘 보여드릴 철학에서는 디스조인트 하고요. 다시 말해 메저 폴리에이션 자체가 여기 이런 점들의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메저 플레이션 자체는 토폴로지컬 서피스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오늘 관점에서는 이제 리만 서피스 위에서 결부된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리만 서피스 스트럭처 있으면은, 그러니까 컴팩트 스트럭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플레이션 만드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데요. 좋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홀로픽 원폼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걸로 그 메저를 그냥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호모토피로 잘라주고 퍼터블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지드 오브젝트의 결부가 되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요거를 했다고 보시지 말고 요거랑 요거는 사실상 디스조인트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볼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메저드 폴레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서 박사님이 이제 나중에 끝나고 잠깐 기침을 해주셨는데 제가 컨스트럭션을 진짜 이상한 것들만 보여드렸잖아요. 컨스트럭션이 예시로서는 첫 번째는 서피스 위에 이제 폴레이션 하기 전에 커브랑 멀티 커브를 했었고요. 이런 멀티 커브가 있으면은 얘를 인러지해서 그러니까 얘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폴레이시 되어 있다 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삼각형이 보이니까 요렇게 이제 싱글러 폴레이션 주고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라틱 디퍼런셜이라는 이상한 녀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훨씬 쉬운 얘기를 빠뜨렸어가지고요. 어떤 예시가 또 있었냐면요. 토러스에서 제가 그 폴리에이션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토러스의 매핑 클래스 분류할 때 이제 걔네는 이 격자에서 어떻게 보면 기울기들의 그러니까 이거의 매핑 클래스들은 SL2Z에 들어가게 되고요. SL2Z들은 한마디로 매트릭스니까요. 격자를 격자로 보내고 기울기들은 기울기로 보내니까 이제 기울기들 한마디로 이런 이제 유클리디안 스트럭처에서 평행한 이런 폴리에이션들을 어떻게 보내냐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러스 위에 폴리에이션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레이셔널이든 이레이셔널이든 슬로프를 하나 정하면 이제 그 방향으로 평행하게 촘촘하게 싱귤러리티 없이 이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냥 폴리에이션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메저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저드 폴리에이션이 토러스 위에서 주어졌다 치면은 이건 굉장히 예쁘거든요. 싱귤러리티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사실 한번 말씀을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요. 그러니까 슬릿 하나 만들어서 강제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고 이게 아직은 호모토피를 자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슬릿도 유클리언 센스에서는 그냥 어떤 그 직선 선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직 호모토피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그림에서 그려보면 더 정확하기는 이게 레이셔널이든 이레이셔널이든 이런 식으로 있고 네. 여기 0, 0, 0, 0, 1 하면은 여기 1F, 1F에 대칭이게 슬릿을 냈다고 치죠. 그리고 요거를 하나 더 준비합니다. 하나 더 준비하고 저 슬릿을 좀 벌려가지고요. 벌다가 그냥 말 그대로 잘라서 그냥 그 사이드에 내놨다는 거예요. 벌리고 이제 그 슬릿을 따라서 이제 바느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붙이고, 그다음에 요 위쪽을 위쪽에 이어붙이고, 그리고 토러스는 원래대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약간 눈에 보일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토러스의 그 싱글러 커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토러스 위에 예를 들면 그 디그리가 2인 그 애널리틱 펑션을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커버를 올린 거죠. 리만 서피스를 생각한다 치면은. 그래서 지금 싱글러리티 포인트가 여기 두 개가 보이고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카피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리프트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건데, 저 포인트만 이제 싱글러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 근처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 포인트들 근처에서는 얘네는 원래 이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됐을 테니까, 여기 이 각도를 합하면은 원래는 2파이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이쪽, 그러니까 그런 녀석을 두 개를 가져와서 이쪽을 반대쪽에 붙여버리고 이것도 반대쪽에 붙여버린다고 했으니까 2파이가 두 번 들어가서 4파이가 되는 거였죠. 저 점 근처에서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위로 올라가서 붙은 상태를 생각해보면요. 얘가 약간,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좀 있는데, 이 각도가 약간, 그러니까 요 녀석이 요렇게 되고, 요 녀석은 약간 요렇게 되어서요. 예.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막 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쪽도,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이라고 하면요. 요게 1번이 주는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네. 요게 1번이 주는 녀석이고, 2번이 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하면은 토러스 두 개가 여기 싱귤러리티가 보이고요. 그 싱귤러리티 두 개를 있는 슬릿을 이제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어붙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반대 얘기 여기 이쪽에 잘라내고, 그럼 여기 구멍이 생길 건데 그 구멍을 그냥 이렇게 약간 지퍼 형태로, 그러니까 집업을 하면은 토러스가 되는 거고, 그거의 반대를 한 거죠. 슬릿을 언집해서 이제 두 카피를 이어 붙이면은 이쪽에 다른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싱글러리티 없는, 토러스 원래 싱글러리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지는데, 이쪽 근처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말 못 그렸네요. 네, 그래도 이쪽 근처가 싱글러리티가 생기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네. 이렇게 하면은 폴레이션만 지금 올린 형태인데, 폴레이션뿐만 아니라 원래 토러스에 매저가 있었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매저라는 건 그때 말씀드렸듯 그 폴레이션의 트랜스퍼선 아크들 각각마다 얘의 길이는 0.3이다, 0.2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처럼 걔의 리프트를 가져와서 얘의 길이는 0.3이다, 0.2다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 위에 아크 중에 슬릿을 건너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슬릿을 건너는 거는 이쪽 가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서 이 각각의 밑에서 길이가 얼마인지 재서 그 합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위에서의 아크들에도 이제 매저를 재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토러스가 사실은 이제 매저 폴레이션 만들기가 쉬우니까 이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만들고, 싱글러 커버를 생각해 보면은 그 싱글러리티, 그 커버링 할 때 싱글러리티 부분이 정확하게 싱글러리티가 되고, 매저 스트럭처까지 그대로 올라가서 이제 하이어 지너스 서피스의 매저 폴레이션 만들 수 있는 거죠. 혹은
이 아이디어랑 닿아 있는 또 다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폴리곤이 있는데 이 폴리곤이 굉장히 제가 나쁘게 그렸군요. 잘 그리긴 해야 하는데요. 좀 대칭으로 보이시나요? 대칭으로 보인다는 게 요게 이렇게 붙고요. 네. 요게 이렇게 붙고 요게 이렇게 붙고 이렇게 너무 어지럽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실 테니까. 네. 그리고 사실 유클리디안 랭스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클리디안 평면을 그린 건데요. 네. 이렇게 이쪽 면과 이쪽 면 그 폴리곤의 사이드가 있는데 그 사이드를 이어 붙일 때 트랜슬레이션으로만, 그러니까 각도도 돌리면 안 되고요. 뭐 호미오피즘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에서 얘로 옮기는 유클리디안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서 이어 붙일 수 있는 그런 녀석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피스를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서피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방향도 바꿔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리엔테이션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메저드 폴레이션 자체가 언오리엔티드 아크들을 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half 트랜슬레이션 서피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는 다 성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평면에 이런 이제 다각형 그려놓고 메저드 폴레이션 그릴 거면은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러스처럼, 그러니까 토러스가 이거의 사각형 정사각형 형태일 뿐인 거죠. 그냥 유클리디안 슬로프 하나를 평행하게 쭉 그려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어 붙인 다음에 나오는 하이 오더 지너스 서피스에 포지션이 되겠냐 하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는 리프들이 이렇게 잘 이어 붙냐의 문제인데, 제가 트랜슬레이션으로 붙였다고 했기 때문에 잘 이어 붙거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이고 다이레이션도 없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메저 센스로도 유클리디안 메저를 줬다고 치면은 그것도 잘 이어 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면에서 혹은 뭐 토러스도 이거의 특수한 케이스죠. 평면에서 폴리곤을 만들어 놓고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제 메저 폴리션 만든 다음에 이제 이어 붙여서 서피스를 만들어서 메저 폴리션을 가져오겠다. 또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좀 기초적인 예시가 되죠. 메저드 폴리션. 그래서 네, 이 예시들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참고로 이 트랜슬레이션 서피스 또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타이크메어 스페이스에서 이제 코탄젠트 스페이스로 역할을 할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는 쿼드라틱 디퍼런셜 하고도 연관이 있고, 타이크메어 스페이스에 어떻게 보면 프랑카이 디스크 같은 것을, 그러니까 2차원 썸 매니폴드를 토털 지오데시카 인베드를 하겠냐 할 때 등장하는 오브젝트이기도 합니다. 트랜슬레이션 서피스라는 것은. 네. 일단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탭이 20분이 걸렸네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멍청한 질문인데, 아니요. 네네네. 토러스에다가 지금 싱글러 폴리에이션을 저 트랜슬레이션 서피스 위쪽 저거 만드는 과정에서 네. 결국에는 전혀 다른 서피스를 만든 꼴이 된 거 아닐까요? 토러스가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토러스 위에 싱글러 폴레이션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토러스는 싱글러 폴레이션 가질 수가 없고요. 올더 캐트릭스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토러스에서 그냥 폴레이션 만들기는 쉬운데 하이어 지너스에서 만들기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하이어 지너스 메저 폴레이션 만들기 위해서 토러스의 쉬운 녀석을 좀 빌어다 쓴 겁니다. 컨스트럭션을 저 방식으로 네네네. 했다는 컨스트럭션, 말씀. 네, 보여드린 거죠. 네네네. 토러스의 그러니까 싱글러 로어 폴리에이션 뜻이 지너스,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사실 토러스뿐만 아니라 굳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너스 2 서피스가 있는데 여기에 슬릿을 예를 들면 길기가 일정하게 제가 줄 수 있다 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평행 카피를 만들어서 그 시리즈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이어붙인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너스 4짜리 이제 서피스에 그 뭐냐 매저 플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사실 이거의 핵심은 지너스 2는 지너스 4도 만들기 어렵고, 그러니까 매저 플레이션 일반적으로 상상하기가 토러스가 제일 쉬우니까 그러니까 토러스에서 끌어다 오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시리즈 하나만 낼 필요가 없이 여러 개 내가지고 이어붙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토러스에서 지너스 3나 4나 이렇게 오다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죠. 네. 어찌되었든 네, 그 로어 지너스에서 하이어 지너스로 매저 플레이션을 리프팅을 시켜오는 방법을 하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이건 꼭 네네네. 수학적인 거 아니고 관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토러스는 유니버설 커버로 플레인을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해서 내리는 관점을 취하는 반면에 네네. 지너스 2 이상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커버링해서 안 보는 것 같다는 말이죠. 관점 자체가. 사실은 어떤 오브젝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둘 다 갖다 쓰는 게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서피스 혹은 이 뭐라 해야지 그 폴리에이션 구조 자체는 사실 쿼드라틱 디퍼런셜까지도 그런 것들은 약간 유클리디언한 그 스트럭처들을 좀 갖다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클리디언 스트럭처를 가지는 이제 로어 지너스 서피스로 가서 그걸 리프팅을 시켜오다 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할 예를 들어 하이퍼볼릭 랭스를 댄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유니버설 커버는 이제 프랑카이 디스크에서 보통 놀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네 위에 스트럭처 어떤 거 던지고 어떤 스트럭처 보고 싶냐에 따라서 그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지금 매저 폴레이션 두 가지 컨스트럭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그 둘이 같은 건가요? 잘라서 붙인 거랑 지금 트랜슬레이션 서비스로 저렇게 일자로 준 거랑. 토러스의 그 간단한 예시에서는 네 같은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토러스 방금 이 예시를 예를 들면 네 이런 모양에서 이 펀더멘털 도메인 더 잘라가지고 토러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더 낫겠네요. 카피 두 개를 만들어 드렸는데 요거를 조각을 더 내 가지고 이어 붙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폴리곤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 붙이면 된다 이렇게 구조를 주는 걸로 만들 수 있죠. 그거 말 그대로 올리가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리가미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종이접기죠. 그러니까 종이를 자르고 이어 붙이는 그런 짓을 하면은 이제 폴리곤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이제 트랜슬레이션하게 붙인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꼭 조각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얘는 예를 들면 이쪽에 평양에 이동해서 붙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혹은 조각 하나로 출발해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조각 개수가 하나면 충분하냐는 많이 다른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각이 하나네라는 거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일치는 안 할 수 있고요. 조각을 여러 개를 허용하면 아마 같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타이크맨 스페이스로 돌아가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매저플레이션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저플레이션의 정의 자체는 뭐 리지드하게 그 서피스의 각 점의 근처에 이게 폴레이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립스가 어떻게 지나가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아크를 각각에 대해서 매저도 얼마나 주는지를 리지드하게 얘기를 해주되, 나중에 홈토피를 결국 자른다고 했죠. 근데 홈토피를 자를 때는 예를 들면 오픈 아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의미가 없고 클로스드 커브에 대해서만 홈토피에도 인베리언트한 값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토피를 자르는 순간 우리는 약간 아크에 매저를 준다 원래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커브 각각에 어떤 값을 준다라는 펑션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매저드 폴레이션들의 그 집합 또한
얘네는 어디 넣어 생각할 거냐면 그 R 플러스 이렇게 네. 별로 좋은 표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는 커브드 리치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피스 위에 토포로지컬 서피스 위에 커브드의 호모토픽 클래스들이 이제 집합을 생각하고 걔들 각각의 어떤 그 넌 네거티브 값을 구해주는 펑셔널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메저드 폴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메저드 폴레이션들을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소토피라든지 아니면 화이트헤드 무브먼트로 잘라도 여기에 들어갈 때는 별로 영향 안 줘요. 그러니까 이 펑션으로 들어갈 때는 같은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퀴번스 클래스로 잘라줘도 상관이 없고요. 타이큐문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의 중에 하나가 토포로지컬 서피스 하나 기억해두고 마킹 거는 이걸 기억해두고 예를 들면 하이퍼 매트릭 얹어준다는 거는 얘는 프랭카이 디스크를 이제 잘 잘라낸 이런 예쁜 서피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듈러스가 하나 오면은 타이큐문 스페이스 엘리먼트에서 기억하는 방법은 여기 맵을 생각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맵을 기억을 해주는 건데, 다만 맵들에 이제 이퀴번스를 주는 게 이퀴번스를 주는 방식이 얘네를 이제 네 이렇게 그 왔다 갔다를 했을 때 이제 아이소메트리 아이소메트리랑 그 잠시만요. 네, 아이소메트리랑 호모토픽 하면은 같은 것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 큐번스를 잘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인베딩을 해주는 방식이 이 잘라준 이큐번스 클래스에도 불변인가,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타이크문 스페이스 각 엘리먼트에 이제 어떻게 이 펑션을 줄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사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하는 방식은 커브가 하나 왔으면은 이걸 호모토픽 클래스들 중에서 랭스 미니마이즈 하는 녀석은 무조건 지워드시게 되고요. 이게 또 저차원 위상에 축복받은 점이죠. 그래서 이게 투 썸매니폴드기만 해도 절대 그런 얘기는 못했을 건데, 이제 1차원 썸매니폴드면 그냥 그 밸리에이션 프린시플 해보면 그냥 지워드시게 됩니다. 특히 여기 그 앰비언트 매니폴드가 막 핀치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컨스탄트 그 컵에 차면은 그냥 지오대식이 랭스 미니마이징 녀석이 되는 게 맞고요. 이거를 얘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프랭카이 디스크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프랭카이 디스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 서피스가 뭐 이런 것들이 이어 붙여져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타일링을 기준으로 쿼전트에서 이어 붙였다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어그러진 이런 대표를 하나 가져왔다 치면은 걔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드하게 이제 리프트 올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텐데요. 얘가 사실은 디스팅트한 엔드 포인트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서피스가 클로스드 서피스가 아니었다거나, 혹은 그 커브가 이제 누 호모토픽했다라는 뜻이 되어서 누 호모토픽하지 않고 클로스드 서피스 위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디스팅트 포인트로 가게 되고요. 이러면 이 지오데싱을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그냥 이 두 개를 엔드 포인트가 딱 보이니까 그 엔드 포인트 두 개를 있는 지오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호모토피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유니버스 커버로 갔을 때는 토폴로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스트레이트 라인 이어서 홈오토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그거를 서피스로 내려서 얘기하면 되는데, 다만 한마디로 요거를 감마로 잘라준 것일 거기 때문에 이 감마에 이 홈오토피아 이퀴밸런트 하게 뭐 컨설트 해줘야 하는데요. 그건 뭐 품이 좀 들어서 오늘 이제 그 디테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프랭카이 디스크 올라가서 지오데식 생각한다니 하면은 사실 얘기들이 다 쉬워서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프랭카이 디스크를 실제로 쓰냐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네네. 그 푸앙카리 디스크를 생각하는 시점에 사실 바운더리는 못 봐야 되잖아요. 오픈볼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연결해도 되나요? 바운더리 포인트 사이에 지오데식으로서. 그 저도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갑자기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제일 쉽게는요. 그 디스크가 유닛 디스크가 맞고요. 그 유닛 디스크에 그 유닛 서클을 그냥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바운더리가 그냥 있는 걸로 여긴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네네.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안에서 노는 녀석을 가져왔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사실은 진짜 바운더리 포인트 잘 수렴을 하는가? 그러니까 S1이라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새로 얹어준 거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원래 프랭카이 디스크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운더리 포인트 하나로 잘 수렴하냐? 이런 것은 논의를 해줘야죠. 그런데 일단 그 바운더리 정의를 해준 것 자체는 그냥 S1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서클로. 네. 그러니까 지금 컴팩트 위드 바운더리로서 그걸 보고 있다. 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네. 네. 사실은 네, 뭐 그라운프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서 그 센스에 뭐 그라운프 바운더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기회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래서 서피스의 각 커브마다 랭스 미니마이징 이제 클래스는 그 레프레젠티브는 존재하고요. 지오데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 지오데식의 랭스를 프랭카이 매트릭으로 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의 랭스를 이 서피스에서 얘가 이제 타이크메 스페이스에 잡혔다 치면은 그 서피스에서 이제 그 커브의 랭스를 하면 미니멀 랭스를 재주는 것인데,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우리가 파이원에서 가져온 것인데 앰비언트 토포로니컬 서피스 파이원에서 가져온 것인데 x는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아닌 타이크메 스페이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킹을 그러니까 각 커브가 이 x 서피스 위에 어디에 대응하는지 제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랭스 펑션은 잘 정의가 되는 거고요. 방금 제 말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그 얘기하죠. 네. 예를 들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게 앰비언트 서피스고 얘가 이제 한 하이퍼볼릭 서피스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로 가는 맵까지 기록을 해서 이제 요게 사실은 타이크메 스페이스 엘리멘트가 되는 건데요. 이 맵까지 기록해 줘가지고요. 그러면 알파가 예를 들면 시그마에서는 요 커브였어요. 그러면 LX 알파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만약에 F1이라는 게 없었으면 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M뿐만 아니라 F1 그 맵까지 기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M으로 가져왔을 때 얘가 어떤 커브로 가는 것인지를 기록할 수 있거든요. 이 F1을 가지고 알파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고 여기서 M에서 이제 호모토필 취해서 요 커브다. 요 커브가 이제 미니마이징 하는 거다. 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브가 어떻게 그 베이스 서피스 시그마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맵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이크메 스페이스 포인트에서는 이제 각 커브의 랭스를 재줄 수 있고, 그래서 이 펑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혹시 방금 얘기한 좀 너무 이해가 안 되거나 저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에서는 왜 안 된다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그러니까 잘 될 것 모듈라이 같습니다. 스페이스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F1을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거는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색깔도 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크먼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여기 시그마에 이 알록달록한 그러니까 알파는 어떤 커브다, 이제 베타는 어떤 커브다가 그 베이스 서페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타이크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어떤 하이퍼볼릭 서피스가 있을 때 단순히 M 하나를 기록하였다가 아니라 여기에 맵을 어떻게 보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파가 이렇게 가고 베타는 막 이렇게 가고 이게 감마라고 하죠. 감마는 이렇게 가 있지. 아니면 이렇게 안 보내고 이렇게 안 보내고 감마를 이쪽으로 보내고 베타를 이쪽으로 보내고 할지. 이게 초이스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초이스까지 기록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하이퍼웨이 서피스를 보낸다 하더라도 맵이 non 호모토픽하게 다른 맵으로 가지면은 다른 엘리먼트를 기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x가 있고 x는 그 m하고 f1까지 기록을 했으면 이제 a1 a m f1 알파는 요 커브의 길이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m f1 베타는 요 커브의 길이가 되는 거였고, 그런데 예를 들면 맵을 좀 이상하게 줘가지고 좀 뒤틀어서 예를 들면 알파를 저리로 보내지 않고 알파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베타는 이쪽으로 보내고 예를 들면 감마는 이쪽으로 보냈다고 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F2 그러니까 M으로서는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L, M, F2 알파는 다른 커브를 관찰하게 되겠죠. 같은 하이퍼볼 서피스 M에서의. 그래서 펑션으로서는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모듈라이 스페이스로 가게 되면은 얘들 다 섞어버리는 일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를 모듈라이 스페이스로 가게 되면은 그냥 이 랭스들 그냥 다 모아둔 녀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알파 프라임을 적겠습니다. 알파 2 따따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가 프라임이라고 적은 이유는 여기에 알파 베타하고 여기에 프라임 커브들하고 이제 연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중간에 맵을 기억을 안 하니까. 그러니 예를 들면 여기에 알파는 어떤 값에 가니 여기에 베타는 어떤 값에 가니 그 펑션을 기록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커브는 어떤 값에 대응하니를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값들을 모아둔 뭉치에 불과해지는 거죠. 기록할 수 있는 정보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랭스 스펙트럼 보는 것에 불과하고요. 랭스 스펙트럼이라는 하는 것은 그냥 랭스에 어떤 값이 있는지 예를 들면 랭스가 3이 나올 수 있냐 4가 나올 수 있냐 만 기록을 해주는 거고 알파라는 커브가 길이가 3이니 아니니는 더 이상 따져줄 수 없는 거죠. 중간에 맵을 기록을 안 해주면 그 차이라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마크드 랭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크드라는 것은 그 랭스를 기록을 하되 어떤 커브가 어떤 랭스에 그 대응이 되냐까지 기록을 해주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 언마크드가 되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펑셔널을 넣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 관점이 더 맞고요. 그 타이크맨 스페이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타이크맨 스페이스랑
이제 매니플레이션이 사실은 이걸로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한 가지는 타이크맨 스페이스의 이제 디멘전을 좀 재줘야 한단 말이죠. 그 디멘전이라는 것은 랭스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디멘전을 얘기할 수 있냐를 좀 봐줄 건데요. 근데 제가 얘기를 슬슬쩍 한 것 같네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크맨 스페이스의 포인트 그 디멘전은 60x6라는 걸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타이크맨 스페이스는 서피스들을 그 하이퍼볼릭 서피스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펜치들을 이어 붙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여기 랭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은 파란색 커버가 어떤 것인지 초록색 커버가 어떤 것인지 빨간색 커버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타이크맨 스페이스 얘기예요. 이건 모듈라리 스페이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커버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커브, 얘가 두 번째 커브, 얘가 세 번째 커브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서피스 만들 때에도 무조건 첫 번째 커브는 어디 있니? 첫 번째 커브는 요걸로 할게요. 뭐 두 번째 커브는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잠시만요. 네. 있는 뜻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커브의 랭스가 얼마냐? 그 두 번째 커브의 랭스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갖고 와줘야 하는 하이퍼볼릭 그 페어 펜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트리비얼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인데요. 이런 페어 펜츠는 그러니까 여기가 토탈리 지오데식인 바운더리고요. 네. 이쪽 안쪽은 네거티브 커베처 1. 인 펜츠를 결정하고 싶으면 바운더리 길이 3개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안에 아이소메트릭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조각을 가져와 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커브의 랭스, 빨간색 커브의 랭스를 스페시파이를 해주면 블럭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 블럭들 이게 어떻게 이어붙이냐는 이제 그 서피스의 제가 색이 뭐잖아요. 다른 커브들을 가져와 줍니다. 이 커브도 이제 펀더멘털 그룹의 원소니까 기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한다는 거는 항상 베이스 서피스에 이 그림들 그려놓고 이 서피스로 당겨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녀석은 이쪽으로 가면 어떤 이런 아크로 리스트릭이 될 건데요. 네. 그러면 이 아크들은 이렇게 쭉 펴주면은 그러니까 지오대식으로 펴주면은 relative to boundary로요. 그러면 유일한 representative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크는 이 파란색과 이 초록색에 연결하는 아크가 되는 건데 그런 녀석 중 이제 relative to boundary 즉 바운더리를 수직하면서 인테리어에서는 지오대식이게 펴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펴서 준비를 해주고 이제 이쪽을 이어 붙여서 원래 서피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러면 이 이어 붙일 때 아크가 예를 들면 위의 녀석이 아래 녀석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어긋나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긋나게 붙일 때 얼만큼 어긋나야 하고 사실은 커브를 이렇게 이을지 아니면 한 바퀴 뒤로 돌아서 이을지 이것도 아직 못 정했거든요. 지금 바운더리를 뚝 잘라놨으니까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커브도 이어 붙여져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그걸 스페시파이를 해줘야 진짜 지너스 투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이스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녀석이 실제로 제가 원했던 커브를 만들어 주냐를 기록해서 그 만들어주는 그 아크의 길이를 잽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초록색 바운더리에서 제가 아크를 예를 들면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지고 이어 붙여줘야 제가 원래 서피스에서 기록을 해뒀던 그 마킹 커브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그 길이도 추가로 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에서의 길이들, 그러니까 어떤 바운더리 커브들을 자를지를 일단 미리 기억을 해두고요. 그 바운더리 커브들을 길이 얼마를 줄지를 일단 줍니다. 그게 이 길이들 랭스가 3G-3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페어 펜트는 잘 준비가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돌려서 끼워 맞출지 그 트위스트까지 결정해 줘야 하고요. 그 트위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정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실수값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하나마다 트위스트 파라미터가 이제 3-3가 되어서 요거를 합하면은 6-6 디멘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파라미터 자체만 말씀드렸고 얘가 예를 들면 로컬리 인젝티브하게 주느냐 사실 글로벌하게 인젝티브한 파라미터긴 합니다. 네. 그냥 컨티뉴어스 하냐 이걸 얘기를 해주긴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룰 시간 안 될 것 같고요. 당장은. 그래서 6G인데 다만 이 트위스트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컵의 길이만으로 잰 건 아니고요. 약간 좀 그러니까 트위스트는 각도지 랭스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조금 다루기 불편한 감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랭스 트위스트 대신에 예를 들면 트위스트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랭스 2개를 추가해 주면은 이 트위스트를 읽어낼 수 있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계속 커브의 랭스만으로 모든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메저 솔루션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의 트위스트를 읽고 싶으면 이 커브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커브랑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에 따라서 트위스트를 한번 해준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 커브 2개의 랭스를 읽어주면은 그러면 초록색에서의 트위스트가 얼마인지까지도 결정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이크먼 스페이스는 사실은 이제 아래 6G-6랑 이제 호메오피카게 나오고요. 그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타이크먼 스페이스는 사실 랭스를 그 커브 전체로 갈 필요도 없이 9G-9개만 있어도 결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읽어내면은 여기에 좌표를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가지고 타이크맨 스페이스랑 이제 메저 솔루션이 그 이제 요게 요 공간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커브들의 펑셔널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방금 제가 한 얘기가 또 너무 나이브했으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타이큐뮬러 스페이스가 그래서 네. 아래 6G-6랑 호메오모픽 하고 네. 이제
바운더리를 생각하고 싶으면 네, 쟤를 어떤 6G-6 차원의 그 오픈 디스크로 보고 그 바운더리를 생각한다 이렇게도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일단 나이반 얘기가 끝났으면 구체적인 얘기 드려야죠. 얘네 이름은 펜체인지슨 코디네이트라는 것인데요. 네. 이 펜체인지슨 코디네이트는 한마디로 그 R6x6로 보내는 한 임베딩인데요. 그러니까 한 컨티뉴어스 방식인데 그 임베딩 방식이 바뀌면 바운더리 스트럭처 바뀌겠죠. 그러니 똑같은 차원의 임베딩이라 하더라도 이제 각 임베딩마다 얘의 바운더리 스트럭처 뭐지를 논하는 건 다른 문제가 될 건데 펜체인지슨으로 넣었을 때 그의 바운더리가 뭐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이론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은 이 임베딩 말고 랭스만 가지고 이렇게 커브로 넣었을 때에는 바운더리가 제가 말한 메저드 폴리션에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임베딩은 약간은 다릅니다. 네, 약간은 다르고요. 그리고 펜체인지슨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린 말이지만 사실은 얘도 이제 베일 패터슨이라고 불리는 베일 패터슨 메트릭이라고 불리는 그 제가 볼륨 폼이라고 하죠. 네. 볼륨 폼이라고 불리는 타이크맨 스페이스에 적절한 매저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볼륨 폼이라고 하면은 뭔가로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나타나야 할 건데 조금 놀랍긴 하지만 여기 바운더리들을 예를 들면 얘가 알파면 여기 바운더리 랭스 L 알파라고 하고 여기 트위스트를 타워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가 3개말 3개가 있는 건데요. 이 벨 패터슨 볼륨 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뒤에 알파 1, 뒤에 알파 2, 뒤에 알파 3-3겠죠? 그 다음에 디타우 알파 3-3 라는 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펜츠를 잘라놓고 그 펜츠의 바운더리들의 길이를 약간 변화시키고 예를 들면 이어붙일 때 뒤튼과 약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얼만큼 뒤틀었는지 다 곱해서 이제 다 곱해 놓으면은 그게 타이크맨 스페이스에서 얼만큼의 약간 부피를 차지하는지를 약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뭐 이 볼륨 폼이 좋은 거는 얘 맵핑 클래스 그룹의 인베리언트 하고요. 그러니까 타이크맨 스페이스 대칭성을 다 보존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좋은 점들은 나중에 애널티컬한 얘기를 할 때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놀라운 거는 이거는 굉장히 애널티컬하게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토폴로지컬한 그러니까 컵을 넣어가지고 그 랭스를 재고 막 그 트위스트를 재고 그걸로 그냥 깔끔하게 다른 군더더기도 없이 깔끔하게 표현이 된다는 게 가장 놀라운 점이죠. 이거는 이 포뮬라는 스콧 울페트가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아마 증명했을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구석에서 뜬금없이 또 등장합니다. 이 펜체인지슨 코디네이트라는 것.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얘기를 한 꼭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타이크맨 스페이스 그 완벽한 바운더리 들어간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타이크맨 스페이스는 60x6 디멘전이에요. 그리고 읽는 방식도 아까 약간 보셨듯이 그 펜치로 잘라서 펜치의 바운더리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잠깐 바운더리 랭스 얼마인가, 그리고 바운더리 양쪽을 어떻게 이어붙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3-3가 두 번 들어갔었죠. 그런데 메저드 포지션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페어 펜치에서 이쪽에 각 바운더리에
내가 매저를 얼마를 주고 있는가 해서 여기 각각이 얼마 주어진가 해가지고 이쪽에 가운데 싱글러한 이런 폴레이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여기 각 커브가 값이 얼마인가 로 시그마 3개가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대쪽 파트를 가지고 왔을 때 얘를 어떻게 이어붙일 것인가 해서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매저 값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붙일 것인가 그 트위스트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읽어주니까 이것도 6x6 디멘전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매저 폴레이션이 타이크맨 스페이스 바운더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디멘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거에 보다 하나가 적어야 하는데 지금 디멘전이 일치하고 있으니까 바운더리 스트럭처 0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줄 일은 이제 다일레이션으로 이제 쿼션 해줘야 합니다. 다일레이션을 쿼션 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펑셔널로 써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에 어떤 펑션의 람다 배 그러니까 상수배는 알파랑 같다라고 그러니까 상수배로서 쿼션 해주는 거죠. 이게 다일레이션이라고 하나요? 호모테티라고 하나? 호모테티라고 하죠.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러니까 펑셔널로서 봤을 때 이제는 중요한 거는 그 커브에 어떤 값을 주느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이 커브랑 저 커브에 각각 1이랑 3을 줬으면 뭐 이렇게 호모테티를 따르면 0.1 주고 0.3을 준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 두 커브에 주는 길이 b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 자체도 아니고 각 커브에 주는 길이 b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살짝 그거를 기록해 주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얘가 이제 프로젝션 했다고 해서 프로젝티브 메저드 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스페이스는 이제 차원이 하나가 줄어요. 그런데 타이크맨 스페이스는 줄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갖다 붙일 준비가 좀 되었습니다. 이제 타이크맨 스페이스는 6x6 볼이 될 거고 PF는 6x7 스피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넣는 것도 이제 프로젝티브 펑셔널들이 되겠죠. 네. 이제 드디어 거짓말 안 치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거짓말들이 좀 들어갔던 거죠. 매저 폴레이션 얘기하는데 사실은 프로젝티브 매저 폴레이션이 맞는 얘기고요. 네. 펑셔널도 이 프로젝티브 펑셔널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여서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할 것은 타이크맨 스페이스랑 PMF가 교집합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타이크맨 스페이스가 정확하게 인테리어고 PMF가 바운더리를 하는데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거에 속해 있는 얘들은 그 원소를 가져왔을 때 얘는 일단 그냥 커브에 랭스를 재주는 펑션으로서 봤을 때는 저번에 미니멀한 커브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길이가 뭐 길이에 하한이 있어서 길이가 1인 게를 최소로 하면은 그게 정말 최소고 길이 0.5, 0.3, 0.2 이런 게 쭉쭉쭉 나타날 수 없다고 했죠. 크로스 커브에서는 그 C스토리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했어가지고 예, 포지티브 인피멈이 존재를 하고요. 그에 비해서 그 PMF에 속하는 일단 MF라고 하죠. 일단 메저드 폴레이션 하나 가져오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서페이스 위에서 리프가 어지럽게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건데 지난시에 막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크를 하나 잘라두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요. 계속 돌립니다. 리프를 따라 가지고. 물론 싱글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싱글러리티는 어차피 파이널 게밖에 없으니까 싱글러한 리프는 파이널 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제외하고 싱글러하지 않은 리프를 가지고 열심히 돌려보면은 이 아크 얼마 작든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크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왔다 치면은 그 아크 스몰 포션을 가지고 클로즈업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재주면 그 커브는 길이가 굉장히 작겠죠. 제가 아크를 처음에 굉장히 작게 잡았으면. 다시 말하면 메저드 폴리에이션에서는 제가 아무리 작은 값을 메저를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커브를 충분히 복잡하게 잡으면은 그 작은 값을 어테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커브들의 랭스를 재주는 펑션에서 봤을 때 인피멈은 0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거고 이 성질은 호모테스로 잘라서 본다 하더라도 절대 같은 클래스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PMF에서 본다 쳐도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그런 센스에서 두 엘리먼트는 디스팅트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차트를 잡아줘야겠죠. 자, 차트를 잡아주는 거의 마무리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이어질 건데 타이큐머 스페이스는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타이큐머 스페이스에서는 그 랭스 가지고 재줄 건데요. 랭스 가지고 아니, 사실 랭스랑 트위스트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랭스랑 트위스트로 그 6-6랑 호메오피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호메오피즘 생각해주고 여기에 오픈세트 잡아서 그거의 프리미지를 가지고 오면은 그게 그냥 오픈세트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타이크먼 스페이스는 그냥 프렌치 앤 닐슨 코디네이시 주는 그 토포로지 그대로 가져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얘기가 다음 시간에 좀 계속 이어서 할 건데 PF에 주고 네 번째는 PF 점 주변에 타이크먼 스페이스가 인테리어스 들어가게 되니까 인테리어 어떤 녀석이 들어와야 하는지까지 얘기를 해줘야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PF 자체로서의 네이버후드는 여기 이 어두운 부분이 될 건데 그 전체 매니폴드의 바운더리로서 역할을 하려면 타이크맨 스페이스 어떤 녀석까지 제가 오픈셋에서 가져온지 얘기를 해줘야겠죠. 네. PF에서 주는 방식은 그 토폴로지를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로 컴팩트 오픈이라고 할 필요 없이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S에 커브가 지금 인피니트 개가 있는데 그중 파이나이트 개를 잡아주고 그 파이나이트 개에 재주는 매저 값이 비슷하면은 PF에서 근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뮤 하고 뮤 프라임이 is close if u 알파 u 베타 빼기 u 프라임 알파 u 프라임 베타 이 값이 그러니까 비율이 제가 원하는 만큼 통제가 되도록 별 차이가 안 나도록 근데 이거를 모든 S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떤 파이널 셋 그러니까 파이널 커브로 프로브를 해봤을 때 사실 펑셔널로서도 아니고 펑셔널의 호모테틱 클래스로서 그러니까 상수배를 허용해 줬을 때 두 개가 펑셔널로서 비슷하면은 비슷한 것을 보겠다. 그래서 이 파이널 셋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베이시스를 잡아주는 거였죠. 토폴로지. 네. PMF에서는 그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럼 사실 타이크맨 스페이스는 PMF는 되었는데 요 바운더리 차트를 잡아주려면 이제 프로젝션이 필요합니다. 타이크맨 스페이스에서 PMF로 가는 한마디로 각 타이크맨 스페이스마다 너는 어느 PMF 점 근처에 있니를 달아줘야겠죠. 최소한 로컬하게 PMF 근처에 있을 때. 그래서 다음 시간의 시작은 이 프로젝션 맵, 이 정체가 뭔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사실 풀 프로필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PMF는 스피어라는 것.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PMF가 랭스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되는데 그 랭스가 막 복잡하게 생긴 녀석도 아니고 간단한 이니퀄리티로 이제 가번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니퀄리티의 해집합을 모아서 보면은 실제로 R60-6의 스피어가 되고 그걸 쿼션 해주면은 정확한 R60-6의 스피어의 콘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콘을 호모스티로 잘라주면은 스피어가 정확하게 딱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타이크맨 스페이스는 이제 컨트랙터블한 이제 60-6 디멘전이라는 걸 알면은 두 개 결합하면은 이 타이크맨 스페이스 플러스 PMF는 클로즈드 볼이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만약에 개략적인 그림을 원하셨다면 타이크맨 스페이스의 떨스탄 컴팩티피케이션이 줄기이고요. 자, 이제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파이라는 맵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 파이라는 맵 자체가 별로 궁금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클로스볼이 완성이 되었다 치고 매핑 클래스 그룹의 이제 액션을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액션을 공부를 하면은 오늘 그거 얘기까지 그냥 하죠. 그러니까 시작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타이크맨 스페이스는 어떤 볼이 되고 이제 PMF는 그거의 바운더리인 이제 스피어가 된다라는 것까지 동의를 했다면 무엇을 하느냐? 이제 매핑 클래스 그룹은 이거에 자연스럽게 액트를 하는데요. 컨티뉴어스하게 하고요. 당연히 이미지를 밖으로 보내지 않죠. 그래서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언제 배웠는지 그 브라우베르 픽스드 포인트 디어럼이란 게 있죠. 네. 이게 언제 배웠지? 학부 때 나오나요 이게? 네. 이걸 쓰면은 픽스드 포인트가 하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픽스드 포인트가 어디에 잡히냐의 문제인데 타이크맨 그러니까 가능성이 몇 가지 있죠. 타이크맨 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내부에 잡히는 거랑 인 PMF에 잡히는 거랑 그럼 PMF라는 게 제가 프로젝티브 메저 플레이션을 했으니까 메저 플레이션 하나를 보존한다기보다는 메저 플레이션의 호모스틱 클래스 자체를 보존해 주는 거라서 여기도 나뉘겠죠. 그리고 제가 메저 플레이션은 웨이셔널한 거랑 어레이셔널한 게 있다고 했으니까 웨이셔널한 거를 픽스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레이셔널한 걸 픽스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호모스틱 컨스턴트까지 결정해 줘야 할 건데 그 컨스턴트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근데 뭐 뒤로 생각해보면 그냥 1보다 큰 경우만 생각해주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픽스 포인트 이 성질에 따라 가지고 그 제가 처음에 예고드렸던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올 거예요. 타이크맨 스페이스 잡히면 얘는 그 매핑 클래스는 피리어딕이라 하고요. 웨이셔널인 경우에는 리듀서블이라 하고 어레이셔널 람다는 원일 때도 피리어딕이라 하고 그러니까 파이널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예고드렸던 수다운섭이라는 그런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다음 시간에 아마
할 수 있다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게 될 거예요. 후루룩 넘겼지만 이제 기억하셔야 할 거는 타이크맨 스페이스가 어떻게든 클로즈드 볼로 이제 컴팩티브까지 되었다면 그냥 브라우저를 픽스 포인트 티어럼을 그냥 써버리면은 굉장히 쉽게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실 중요한 이유는 타이크맨 스페이스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이크맨 스페이스에서 얘는 픽스 포인트 잡히면 피리오딕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녀석은 사실 세상에 별로 그러니까 맵핑 클래스 그룹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정보는 바운더리 어떤 녀석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지오메트릭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데가 중요한 거죠. 걔가 PMF였기 때문에 메저드 폴리에이션이었기 때문에 뒤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뭐 어레이셔널 메저드 폴리에이션을 보존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타이크맨 스페이스에 이제 바운더를 준다 해도 어떤 지오메트릭한 오브젝트로 줄 거냐가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오늘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서 저는 말을 그만하고 혹시 질문하실 게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관점이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바이 피터슨 볼륨폼이 등장했던 맥락에서는 실제로 그 타이키밀러 스페이스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보다 더 강한 스트럭처가 있다고 상정하고 보고 있는 관점 아닌가요? 관점 자체가. 반면에 베일 지금 이제 패터슨이 이거를 등장할 때는 그렇죠. 네, 네. 베일 패터슨이 등장할 때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쵸. 베일 패터슨이 등장할 때는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펜치 니슨 코디네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토폴로지컬하게 혹은 그냥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릭하게 그냥 정의가 잘 되는 것인데 그게 좀 더 리지드한 컴플렉스 애널리틱 스트럭처 온 타이크맨 스페이스를 보고 싶다고 해도 여전히 잘 동작하는 약간 두 스킴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베일 패터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애널리틱에 더 가까운 게 맞고요. 그러니까 펜치 토폴로지컬 니슨이 거기에 등장하는 스페이스만 게 좀 가지고는 더 얘기할 수가 없는 스트럭처가 더 쓰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걸 증명할 때는 당연히 그게 쓰여야겠죠. 네. 제가 이제 조금 불명확해서 그런데, 그러면 타이키밀러 스페이스를 어떤 이제 6G-6 디멘전의 유클리디안 공간과 호메오몰픽하다고 말한 시점에서는, 네. 그럼 사실 그 유클리드 공간은 볼이랑 호메오몰픽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스피어, 그러니까 바운더리, 토폴로지컬 바운더리는 자동으로 정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드려야 하는데 걔를 예쁜 매니폴드를 만들려면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겠죠. 그냥 매끄러운 그런 그 인베딩을 상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렉산더 혼드스피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운더리를 정말 예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스무스 한다고 생각하면은 후보는 볼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후보를 정말 어떻게 리얼라이즈를 할 수 있고 네, 토폴로지는 어떻게 줘야 맞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PMF가 왜 그 스피어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제일 논트리비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러니까 제일 예쁜 그림은 당연히 R60-6가 있을 때 그걸 바운더리를 다른 걸로 인캡슐레이트 하기보다는 당연히 스피어로 인캡슐레이트를 하고 싶겠죠. 네. 근데 PMF가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고 타이크맨 스페이스의 그 유주얼 토폴로지하고도 그게 잘 맞다 하는 게 논트리비한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캔디데이트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도 그거인 거는 맞는데, 실제로 요 컨스트럭션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네네네. 만들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오브젝트가 아니라 서피스에서 어라이즈하는 또 다른 자연스러운 오브젝트가 바운드에 딱 박혀 있다라는 게 논트리비한 얘기일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5번 네네. 지금 적으신 거에서 지금 네네. 프로젝티브 메저 폴리에이션이랑 스피어랑 같다고 한 이 같다는 센스가 정확하게 어떤 스트럭처를 기준으로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같다라는 거는 PMF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그 지난번에 이렇게 펜치로 잘라놓고
그러니까 펜치로 잘라놓고 각 펜치에 이제 여기 바운더리에 얼마가 걸리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바운더리에 이 매저 포지션에 얼마를 주는가 플러스 여기서 어떻게 뒤틀어서 붙여져 있는가를 사실은 뭐 이런 다른 커브 두 개에 작용하는 매저로 간접적으로 재긴 했으나 특히 그 값이 예를 들면 하나가 그러니까 논제로일 때에는 그중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컬하게 봤을 때는 그 트위스트는 커버 하나만을 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랭스 60-6개로도 로컬하게는 이제 그 인젝티브 그 원투원으로 이제 인젝티브하게 재줄 수가 있고 그 랭스들의 그냥 유클리디언 토폴로지를 준 것을 PMFA 토폴로지로 그러니까 메저드 포지션 MFA 토폴로지로 생각하면은 그거 그 MF 전체의 토폴로지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그거는 그 이니퀄리티들 이 겹친 영역을 생각해 봤을 때 스피어의 콘이 될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콘 부분을 잘라주면, 그러니까 호모세티를 잘라주면 스피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그래서 스페이스로서 똑같다라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였어요. 그렇죠. 네. 추가적인 그러니까 그 스트럭처는 지금 토폴로지는 없고. 네, 그렇죠. 이 랭스들을 주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만 지금 스피어인 것이지 주가 그쵸, 다른 그쵸. 스트럭처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네네네. 그러면 논트리비얼 아니에요. 그러면 TG는 이미 아까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보다 더 센 스트럭처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거의 바운더리를 봐야 되는 거면 그 추가적인 스트럭처랑 더 컴페러블 해야 되는 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사실 그 의미에서 스피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타이크맨 스페이스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봤을 때 PMF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봤을 때 바운더리고 다른 추가적인 스트럭처까지 컴패티블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매핑 클래스 그룹이 지금 액팅한다는 것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에 액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쵸, 건가요? 그쵸. 네. 물론 매핑 클래스 그룹은 타이크맨 스페이스에 또 더 좋은 센서로서 당연히 작용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건 전부 다 토폴로지컬 센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